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로사 쿠스비안 토로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BSR 부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과 다양한 인권 이슈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일을 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관의 활동과 교훈을 공유하게 돼서 기쁘고 활발한 토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를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개괄적으로 인권과 UN 인권 지침 방법론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BSR의 인권 영향 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호를 설명하고 사례 분석을 제시하여 우리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하여서 회원사의 인권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개와 여러 정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늘 참석자들은 이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권에 대한 지식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동향이 있습니다. 인권의 초점, 또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점 더 기후와 인권의 교차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혁신의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별도 주제들이 총체적인 인권 접근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좋은 기업집의 구조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후 회복력을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N 인권 지침, 방금 전에 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기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어떻게 권리 보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 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 즉 NAP를 수립하고 법을 제정해서 UN의 인권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앞으로 법제화되는 트렌드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포괄적인 인권 실사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별 접근 방식이 아닌 총체적인 인권 실사,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NGP 인권 실사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NGP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또 기업이 연루되었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권 실사를 실행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첫 단계가 인권 평가입니다. 그러면 인권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평가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종업원이나 지역 사회에 사람들의 초점을 두는 것이지 기업의 평판이나 재무적 또는 법적 리스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 영향평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법이 더 약할 경우에 평가는 더 상위 수준의 인권 기준을 선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마 기업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와는 차이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BA 감사의 경우 국가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 질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다루기를 바라겠습니다. BSR의 인권 방법론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국가와 산업과 관련한 데스크탑 조사, 두 번째는 내부 문서 검토, 즉 기업의 경영 정책이나 시스템을 살펴보는 검토가 되겠고 세 번째는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네 번째는 우리 BSR의 여러 다양한 동일 업종과 국가 내 타 기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영향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기업마다 다양한 위험에 처해져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고 시급성이 높은 위험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우선순위 설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의 현저성, 셀리언스입니다. 즉 위험의 심각도,
또 권리 보유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발생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규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임금 체불의 문제인가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문제인가, 또 구제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상대적으로 임금 체불일 경우에는 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가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구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 영향이 해당 국가나 업종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행동의 관련성입니다. 귀속 여부를 살펴봅니다. 즉 기업이 직접적으로 야기를 시켰는가, 이 영향을 야기시켰는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귀속성을 보는 것이고, 다음은 레버리지, 변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자체의 사업장들을 보면서 공급망 협력사보다는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기업의 관리 정도를 보면서 잔존 리스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여입니다. 기업들은 사실 서류상으로는 훌륭한 관리 방침이나 시스템을 수립을 해 두었지만 실제로 이에 따라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업의 직원과 지역사회와 면담을 통해서 해당 방침이 현장에서 실제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갭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이 가장 갭이 큰지 그리고 기업에 의해서 어떻게 시정되고 대응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권 영향 평가 보고서 출력물인데 여러 다양한 기업별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는 위험의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1등급 위험은 시급성이 가장 높은 위험이고 이에 대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3등급 위협도 중요합니다만 유연성은 존재합니다. 만약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차트 자체에서 배제됩니다. 결국 기업이 취하는 행동, 이를 통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다개년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현장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현재 BSR의 회원사들, 동남아시아 회원사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된 인권 영향 평가의 사례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주요 정부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아태 지역에 있어서 대략 2,500만의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00명 중 4명이 이 지역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률이 가장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노예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하고 있는 지수인데 정부의 대응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평균 점수는 C 트리플 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정부의 대응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부 대응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인권 실사 의무 법제화의 움직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영 외에 있는 국가들의 요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도 보류 명령 WRO 형태로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청이 발급을 하여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SR은 특히 매우 광범위하게 이주 근로자 정책 그리고 관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 근로자들이 아태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여기에 정부 규제나 대응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주 근로자와 관련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수행하여서 기업이 정보에 입각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적으로 이들의 사업장 또 협력업체에서 이주 근로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는 이주 근로자의 전체 고용 전주기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단계별로 각기 다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권 영향 평가의 실무 예시입니다. DSR은 공급망 협력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 한국 대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스크탑 조사를 하고 내부 분석 검토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1주간의 현장 방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평가를 수행하게 될 때 사이트에서 125명의 직원에 대해 면담을 하였고 2개의 기업의 중요한 현지 협력업체 면담, 또 시민사회단체나 정부 측의 이해관계자와 면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의 관리자들, 경영진들을 면담하였고 또 관련된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원격 유선으로 면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정보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평가 과정에서 수집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 또 강제노동과 관련한 정보, 그리고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입니다. 장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영향평가를 할 때 활용하게 되는 자원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평가 결과가 무엇보다도 UNGP 기대 요건에 맞춰서 매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중요한 3개 측면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이 평가 결과 구체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보시게 되면 상위 수준에서 이 영향평가의 발견사항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리되고 또 기업의 다양한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권 경영, 인권 관리가 기업의 다수 기능 부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권 경영과 관련한 행동과 조치가 여러 부서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는 여러분들의 인권 경영과 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부 이해관계자들,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 측에서는 이 기업이 처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계획에 더 관심이 있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례 지속 가능성 보고의 일환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별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도움이 되는 자원은 추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 기대하고 인사이트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전 사전 질문이 여러 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